사하라 사막의 모래는 수세기 동안 동물, 사람, 그리고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며 끝없는 모래 평야에서 길을 잃는 불운을 겪은 이들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전체 군대가 이 사막을 건너려다 다시는 아무도 그들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현대 기술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사하라의 수많은 비밀을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지금 키르키르톱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요새들. 위성 덕분에 연구자들은 원시의 울창한 정글 아래를 들여다보고 가장 척박한 사막의 중심부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가능해요. 2010년 위성은 리비아에 있는 고대 가라마트족의 요새 100여 고대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은 석유 탐사 기간 동안 석유 회사 직원들이 시추 장소를 찾으면서 꽤 잘 지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위성 사진을 스캔해서 성벽에 특징적인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연구자들은 현장 확인을 통해 구조물이 가라마트인들이 지은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무하므 카다피가 축출된 리비아 혁명 때문에 탐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라마트인들이 번성하던 시기, 대략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7세기까지 그들이 살던 지역은 이미 믿을 수 없을 만큼 건조한 곳이었습니다. 땅을 경작하기 위해 그들은 지하 수로를 건설했고, 이 수로는 고대 저수지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이러한 수원들이 고갈되자 밭은 말라버렸고 사하라는 요새와 마을의 흔적을 모래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운석과 분화구. 지구는 항상 우주에서 날아오는 운석의 폭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대기권에서 무해하게 불타 사라지며 하늘에 빗줄기만 남겼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지상에 도달해 정말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재앙의 대부분은 먼 과거에 일어나기 때문에 운석 충돌로 남겨진 분화구는 종종 무시됩니다. 침식이나 식물의 성장으로 인해 분화구가 숨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막에는 여전히 우주에서 온 운석이 남긴 충돌 흔적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서부 이집트에 위치한 카밀 분화구는 지름이 45m로 약 5,000년 전에 철 운석이 떨어진 장소입니다. 카밀 분화구 주변에는 땅에 강하게 부딪혀 산산조각 난 운석의 파편들이 모래 위에 흩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한 번의 발견이 아닙니다. 발견된 모든 운석의 거의 5분의 1이 사하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운석이 더 많이 발견되는 곳은 남극의 눈밖에 없습니다. 리비아 사막 유리. 심지어 운석과 그 분화구의 흔적이 수천 년이 지나 사라졌을 때에도 우주 충돌의 또 다른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약 2,900만 년 전 운석이 지구에 떨어졌고, 이때 상당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어 리비아 사막의 넓은 지역을 녹여 모래를 얇은 녹색 유리판으로 바꿨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생긴 분화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막 유리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으며 심지어 매우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하워드 카터가 트탕카멘의 무덤을 열었을 때 그는 죽은 파라오에게 속한 보석으로 장식된 가슴 장식을 보물들 사이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중앙에는 녹색 유리로 조각된 신성한 딱정벌레 스카라베가 박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사용한 유리의 기원에 대해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또 다른 이 세상 것이 아닌 재료로 만들어진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있던 단검 중 하나는 운석철로 만들어졌습니다. 납타의 돌들. 사막에서 어디에서든 물이 발견되면 그 주변에는 항상 생명이 생겨납니다. 부천에서 6,000년 전 남부 이집트의 나타 플라야 근처에 사람들이 살았을 때 이 지역은 매년 홍수로 인해 호수가 형성되었습니다. 신석기 시대 부족들은 그곳에 와서 자신들의 가축에게 먹이와 물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제사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의심용 매장지에서 소, 양, 염소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약 6,000년 전 납타의 사람들은 큰 돌덩이들을 원형으로 세웠습니다. 학자들은 이 돌원이 스톤헨지보다 1,000년이나 더 오래되었으며 알려진 것 중 가장 이른 천문학적 구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연구자는 이 원이 6,000년 전 오리온 자리의 허리띠가 보였던 위치와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라진 강, 사하라 사막은 항상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기후가 변하면서 모래의 경계도 함께 변해왔습니다. 고대 화성에 물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던 과학자들은 사하라의 역사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한때 사하라에서는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유역을 가진 강이 흘러나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강의 흔적은 모리타니에서 발견되었는데 해안 근처에서 강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해저 협곡이 발견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하천 퇴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위성을 통해 타만 라세트라고 불리는 잃어버린 강의 존재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아마도 불과 5,000년 전에 말랐을지도 모르는 이 수역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고래들 사하라 사막의 모래 아래에는 강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사라졌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한때 바다였던 곳이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와디아리탄에서는 오래전에 사라진 테피스 해양의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고래의 계곡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래 화석을 발견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3,700만 년 전 현대 고래의 조상들이 바다에서 죽었을 때 그들의 시신은 두꺼운 퇴적층에 덮였습니다. 지각이 융기하면서 그들의 옛 서식지는 육지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고생물학자들은 길이 15m에 달하는 고래의 골격과 고래와 함께 바다에 살았던 생물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래뼈 근처에서는 매우 큰 상어의 이빨도 발견되었습니다. 마히모사우루스 렉스. 바다는 언제나 괴물들의 집이었습니다. 약 1억 2천만 년 전 길이 9m에 달하는 악어 마히모사우루스 렉스가 현재의 사하라 사막인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히모사우루스 렉스는 바다에 살았던 악어들 중에서 가장 거대한 종입니다. 이 파충류가 살았던 지역은 아마도 거대한 석호였으며 테티스 해까지 뻗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히모사우루스는 바다거북과 물고기를 사냥했고 아마 더 큰 생물의 사체도 먹었을 것입니다. 사하라에서 많은 해양 생물 발견이 아이러니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고생물학자들이 이곳에서 많은 발견을 하는 이유는 사막이 모든 생명체에 매우 혹독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식물과 토양이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종종 발밑에서 바로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 사막에서 이루어진 해양 발견의 주제를 이어가자면 스피노사우루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거대한 육식 공룡입니다. 9,500만 년 전에 살았던 스피노사우루스, 즉 스피노사우루스 이지피아쿠스는 키가 약 7m, 길이가 16m에 달했으며 이는 더 잘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보다도 더 큽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더 잘 알려진 경쟁자와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등에 뼈로 이루어진 거대한 돛이 있었고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든 여러 가지 다른 특징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스피노사우루스는 알려진 유일한 반수생 공룡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발견된 스피노사우루스의 뼈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2014년 에야, 모로코에서 다른 종류의 화석이 발견되어 연구자들이 마침내 스피노사우루스를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가 부분적으로 물에서 생활했다는 증거 중 하나는 그의 길고 평평한 다리가 헤엄치기에 알맞게 발달되어 있었고 콧구멍이 주둥이 위쪽에 위치해 있어서 공룡이 대부분 물속에 있으면서도 숨을 쉴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고대 바다 생물들은 등 위에 큰 돛이 있는 스피노사우루스가 다가오면 오늘날 우리가 상어 지느러미를 볼 때처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투기 커티스 P-40 키티오크. 1942년 6월 28일 데니스 쿠핑 하사관은 손상된 키티오크 P-40 전투기를 타고 수리를 위해 사막에 있는 영국 기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중간 지점에서 그는 사라졌습니다. 2012년에야 한 석유 노동자가 우연히 비행기 잔해를 발견한 것은 2012년이 되어서였습니다. 비행기는 대부분 손상되지 않은 채로 보존되어 있었고 엘 알라메인 박물관으로 옮겨져 복원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데니스 코핑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운명은 사하라가 간직한 또 다른 미스터리입니다. 가베로의 해골들. 폴 시레나는 이미 이 목록에 등장했는데 그는 2012년 스피노사우루스 화석을 발견한 팀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룡뼈를 찾으러 갔던 여행 중 한 번에 우연히 사하라에서 가장 큰 인간 묘지를 발견했습니다.
니제르의 가베로 유적지는 약 1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으며 한때는 무성한 초목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물고기, 악어 등 동물 유해가 사람 뼈와 섞여 있었고 많은 발견물들이 모래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2년간의 발굴 동안 1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거주 시기에 해당하는 약 200개의 사람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흔적들은 키피 문화와 토네리안 문화가 남긴 것이며 뼈로 만든 장신구와 뼈 화살촉이 근처의 물에서 사냥할 때 사용된 작살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무덤들이 매우 특이했습니다. 한 사람은 머리가 항아리에 들어간 채로 묻혔고 또 다른 사람은 거북이 등껍질의 잔해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 영영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사하라는 끝까지 모든 비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지만 채널에는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다른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영상을 선택해서 시청하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